열린 시장 내시행 시간입니다. 개장 전 투자클럽 전문가, 객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중복 추천주가 보이지는 않네요. 하지만 IT 부품주들 많이 좀 추천된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징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비중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종목들 워낙 많이 보였는데요. 오늘 쏠림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7% 비중이고요. 코스피는 13%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됐을까요? IT 쪽 많이 보였는데 IT 하드웨어, IT 소프트웨어 이렇게 많이 좀 차지가 되네요. 33% 비중 IT 하드웨어 쪽으로 기록이 됐고요. IT 소프트웨어가 13%, 제조업체들 13%, 유통주들이 13%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예전당 관심주부터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교수 전문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코스닥을 보셨는데 몇 안 되는 이 코스피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하나금융지주 보시는 그 이유부터 들려주시죠. 예, 일단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서 이제 은행주들과 그리고 증권주 그리고 이제 건설주, 자, 이들 종목군들이 이제 최근에 정부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죠.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지수가 이제 저점은 찍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은, 은행주라든가 증권주라든가 건설주가 앞으로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 섹터권의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하나 금융지주 단 한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도주라는 맥락에서 이제 하나 금융지주를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이제 은행주들은 이제 그 시장 전면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정부 차원의 경기 부양을 위한 어느 정도 이제 그 세제 혜택과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정부 정책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일단 정부 차원의 이제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태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은행주들한테는 악재가 되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따른 그에 따른 수혜와 함께 전반적인 어떤 경기 부양에 따른 이자 수익이라든가 자금 운용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큰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금융주주는 2분기 이제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됐죠. 일회성 그 요소가 좀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불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2분기 깜짝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이제는 외환은행과의 합병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지금 현재 시장 전면에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하나금융주주는 이제 은행주 내에서 저평가된 종목과 턴어라운드에 대한 흐름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호재를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종목군들은 역시 이제 주도주 섹터권의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들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2분기 깜짝 실적 여기다가 정책 기대감, 배당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랠리를 펼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다른 은행주들도 다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금융지주가 조금 더 매력적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하나금융주주가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적인 어떤 실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행주들 가만히 보시게 되면 그동안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 KB금융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은행이라든가 우리금융 같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소외되고 하락했던 종목들이죠. 그들 종목들은 단기적인 악재와 실적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이고 하나금융주는 그러한 악재가 없이 상당히 탄탄한 어떤 수익성을 자랑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다른 은행주가 좀 밀렸더라도 얘는 주가가 밀리지 않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겠죠. 그만큼 수익성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영업 능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강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외환은행과의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큽니다. 그래서 외환은행과의 합병이 진행됐을 때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어떤 중론이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금융주주의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큰 매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입니다. 최근 장세는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죠. 기관 투자가들이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의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고 상당히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하나금융주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강도 높은 매수세는 앞으로 단기적인 시세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고 있고
간간히 지금 이제 기관 투자금의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기관들의 매수까지 가담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자, 종목군에 대해서 반등의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주들 전반에 걸쳐서 관심을 갖되 하나금융주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펀더멘탈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또 외국인들의 수급 바탕으로 안정된 어떤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뭐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합니다. 지금 제가 세어보니까 33일째 매수세가 들어오네요. 꾸준하게 좀 지분율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최근에 약간 좀 숨을 고르는 그 구간이에요.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 구간이라 좀 볼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해주시죠. 네,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주라든가 거래소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역시 이제 거래소 종목군들은 약간의 시간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미 이제, 2050선 박스권 상단 돌파했죠. 돌파 후에 다시 이제 2050선까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충분하게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리까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장세는, 이제 단타 대응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장세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 종목들은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했습니다만, 그렇게 추세적인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더구나 많이 올랐던 종목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거래소 시장에서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다운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거래소 대형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금융주를 비롯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기로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주가가 안 밀리고 있죠. 그만큼 주가가 많이 강한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주가가 안 밀리면은 너무나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라는 그런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안 밀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반발 매수세, 대기 매수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곧바로 치고 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일단 하나금융주는 일단 단기적인 어떤 변수 내지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출렁거리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를 좀 단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 가격선에서 일단 10일 이동 평균선 대체로 41,000원 정도가 강력한 어떤 눌림목 저점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한 무리한 추경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41,000원 선을 저점으로 해서 조금 눌림이 나올 때마다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 가지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번 주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지금 이제 수급 장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언제쯤 더 강화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 가지고 41,000원 선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 전략을 좀 단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쉬었다가 주가가 올라갈 때면 최근에 올라갔던 만큼의 어떤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때는 대체로 적어도 46,000~47,000원 정도까지 어떤 반등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7,000원까지 목표치를 잡고요. 손절가는 제가 4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4만 원 선을 저점으로 계속해서 눌림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단행하시고 기다린 전략을 펼친다고 한다면, 여기서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비교적 양호한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아울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고로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 바로 이 금융주들인데요. 많이 오른 듯 보이지만 위쪽으로 조금 더 바라보자라는 그 의견입니다. 실적도 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정책 수혜주로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그 상황이고, 외국인 수급이 무엇보다 뒷받침이 돼주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하나금융지주 47,000원의 목표가가 제시가 됐고요. 한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부증거 강릉 지점으로 가보죠. 정명구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은 블루콤입니다. 지금 샤오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또 기업인데요. 자, 이 종목 투자 포인트부터 하나하나 살펴주시죠. 네, 블루콤은 휴대폰용 마이크로 스피커와 리니어 진동 모터, 그리고 헤드셋 등 휴대폰 부품 액세서리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매출 구성을 좀 살펴보면 블루투스 헤드셋이 70%, 리니어 진동 모터가 20%, 마이크로 스피커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이제 음원 및 컨텐츠를 소유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소비하던 시대로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 환경이 빨라짐에 따라서 모바일 기기에서 컨텐츠를 다운받아서 들었던 시대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소비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스마트폰 기기를 이용하여서 음악을 듣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스마트폰 구입 시에 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어폰보다 품질이 좋은 제품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몇 년 새 블루투스 스테레오 헤드셋 수요도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최대 수혜주라 할 수 있는 회사가 블루콤입니다.
13년 블루투스 헤드셋 매출액은 575억 원이었는데 14년 1분기 매출액이 219억 원, 2분기 매출액 493억 원으로 상반기 매출액만 712억 원이었습니다. 상반기 매출액만으로 이미 전년 매출을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성장의 초기 단계인 블루투스 헤드셋 시장에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를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샤오미 성장에 따른 리니어 진동모터의 성장 모멘텀인데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가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 등 해외 진출을 통해서 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블루콤의 주력 제품인 리니어 진동모터가 올해 상반기부터 샤오미향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미의 스마트폰 판매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블루콤의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1개 모델에서 좀 채택 중인데 연말에는 4개 모델까지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니어 진동모터의 경우는 생산 업체 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성장 중인 중국 스마트폰 업체 쪽에서 블루콤이 납품할 가능성이 좀 높은 시장입니다. 이러한 중국 쪽 성장 모멘텀을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2분기 실적을 들 수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581억 원, 영업이익 119억 원을 기록했는데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원화 강세와 신규 모델 생산에 따른 비용 요인을 좀 감안하자면 매우 긍정적인 실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시장 조정에 따라서 현재 주가는 2014년 예상 수익 기준 한 7.5배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 부품주의 시장 우려감을 좀 감안하더라도 현재는 현저한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성장성이 가장 돋보이고 실적이 확인된 블루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샤오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좀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부터 매출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매출 비중이 좀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그렇다면 또 여타 중국의 다른 업체로도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샤오미향 매출은 사실 실질적으로 상반기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 이제 리니어 진동모터가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샤오미 쪽은 극히 아직은 좀 저조한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니어 진동모터를 제조하는 업체 수는 제한이 돼 있고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리니어 진동모터 샤오미 쪽에서 한 4개 모델 정도 채택이 지금 예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리니어 진동모터가 이제 다른 여타 중국 제조업체인 화웨이나 이런 쪽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국 쪽 기대감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어제 이로 인해서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지금 8일 만에 순매수로 또 전환하는 그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단기 바닥은 그렇다면 좀 나왔다고 좀 볼 수 있을지 121선 좀 지지받으면서 이틀째 지금 움직임은 위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자, 주가 분석 지금 기술적으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면 121선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확인되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말 상승해서 60일선 상승 돌파를 시도했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120일 부근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121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재차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성장과 실적을 갖춘 주식이기 때문에 121선 부근에서의 매수는 확률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수가는 제가 14,6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시초가 형성 이후 한 5일선 부근에서 매수할 것을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아침부터 주가가 강하게 나오거나 이제 이 구간까지 밀리지 않는다면 시초가 이후 좀 따라가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 17,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최근 중소형주 조정과 스마트폰의 부품주 우려를 좀 감안한다 하더라도 14년 예상 수익 기준 한 9배 정도 수준인 17,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가 이상을 보고 있지만 일단 17,000원 정도 수준까지 목표가를 제시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절가는 제가 13,5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전저점이 13,500원 이탈시 매도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우려감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조정 발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13,500원 짧게 제시해드렸고요. 손절 후에 한 200일선 부근인 거기까지 밀린다면 12,000원대 부근에서 재매수를 다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 블루콤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다시 한번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명구 대리의 관심주 블루콤이었는데요. 목표주가 17,000원, 손절 가격 13,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앞서 점검해봤던 명예전당 관심주는 하나금융지주였습니다. 목표주가 47,000원, 손절 가격 4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 전에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썬데이토즈 어제 컴투스만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금 호실적이도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179억 2,500만 원을 기록을 했네요. 전년 동기 대비로 무려 372% 급증한 그 수치가 나왔고요. 매출액이 406억 원,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290% 급증, 당기순이익도 321% 늘어난 140억 7,9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 추정치가 한 415억 원 정도 수준이었고 영업이익이 182억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상치에는 약간 좀 오물치는 수준이긴 하지만 상당히 호실적이 지금 발표가 된 그 상황인데요. 자, 이런 점들 지금 주가로 지금 플러스로 반영이 되고 있네요. 3.26%의 상승, 19,000원 선에 출발을 현재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잠시 후에 썬데이토즈 개장 후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